야당 혁신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마침 이 선거구제에 대해서 어제 헌재 결정 내려지기 전부터 선거구제를 손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 지론이었던 분입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바쁘시죠? 예, 이번에 국정감사 막 끝났는데 네. 혁신 과제가 워낙 많아서 예. 바쁘게 지냅니다. 게다가 어제 헌재 판결로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전반을 손볼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예. 당분간 바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은 선거구제를? 예, 우선 저는 혁신이 별게 아니고 예. 혁신하도록 정해진 법부터 지키는 게 혁신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선거법에 옛날에는 1년 전까지 그리고 요새는 바뀌어져서 6개월 전까지 선거구제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일부터 6개월 전까지요. 예. 그런데 여지껏 미루다가 막판에 가서 그 밀실에서 우물쭈물 해가지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법에 정한 대로 6개월 전까지 선거구제를 확정하려면 사실 내년 전반기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 초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선거제도 개편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선거구 획정 문제와 함께 다루자 예.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이번에 헌재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서둘러서 또 전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거기에 핵심은 네. 아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YTN에서 네. 51%가 독식하는 그러니까 49%의 민의는 전혀 대변할 수 없는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점에서 중대선거구제나 정당 명부제 비례대표제나 예. 또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중대선거구제, 중선거구, 대선거구 이제 다릅니다만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 과거에 유신 독재 때 네. 둘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한 명씩 되고 예. 여당세가 강한 데는 여당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둘만 뽑는 동반 당선제는 그 역사적인 어떤 오점이 있었기 때문에 불신이 큽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현재 제 부천시나 또는 지방에도 청주시, 전주시, 창원시처럼 국회의원을 3명, 4명 이상 뽑는 도시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역시나 서울시는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구태여 쪼개서 할 일이 없다. 하나로 묶거나 이를테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몇 개로 쪼개면 되겠죠. 부산도 한 3개로 쪼개면 될 거고. 그래서 한 3인에서 4, 5인을 같이 뽑도록 하면은 농촌과 중소도시는 인구가 적으니까 가뜩이나 지금 그 의석이 줄어드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의 경우도 현재 의석이 4시입니다만 예. 90만이 좀 안 되기 때문에 30만 기준으로 하면 세수로 줄게 됩니다. 안산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점에서 큰 도시들은 생활권이 다르지 않으니까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도록 하고 예. 그리고 농촌이나 중소도시는 그 지역 대표성을 존중해서 소선거구제로 하고 이런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요, 광주 광역시다, 또 대구 광역시다 이런 곳에서 대선거구제로 하면은 거기서 3명을 한꺼번에 뽑는다. 네. 그러면 광주에서 2명은 야당이 당선되고 1명은 여당이 당선되고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이정현 의원이 예. 순천에서 당선돼서 아주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네. 김부겸 의원처럼 그렇게 대구 분들이 지지하고 기대를 많이 하는데도 소선거구제 벽을 못 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정현이나 김부겸의 당선이 예. 기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기 위해서는 예.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 또 소수 세력이지만 엄연하게 5%, 10%의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진보 정당들이 있거든요. 지금 한석도 이 선거구제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10%면 10%의 지지를 받으면 의당 의석도 10%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100%는 못 가더라도 그에 근사하게 가보자. 이게 이제
선거구제 개편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참 뭐 간단치는 않을 것 같은데 예컨대 부천에서 지금 국회의원이 4분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부천을 합쳐서 3명만 뽑겠다 그러면은 그 당장 이제 한 자리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당 사람이 누가 당선되면은 내 자리가 또 하나 대구나 광주 의원들도 불안해할 테고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논의하는 과정이요. 쉽지 않습니다. 예. 현재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각각의 지금 자기 선거구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 우월적 위치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저항이나 또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근데 어차피 헌재 판결이 그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예. 2대 1로 맞출 수밖에 없죠. 맞추기 위해서는 판을 새로 짜는 그런 환경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아무런 이런 계기가 없이 논의하는 것보다는 예. 동력이 크게 붙을 것 같습니다. 기회일 수 있겠군요, 이번 그렇습니다. 결정이요. 네. 그 도농 복합형 선거구제로 하자라는 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론입니까? 공식 당론은 아닌데 예. 그런 논의들을 꾸준히 했고 많이 계기가 있을 때마다 예. 그런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헌이 지금 화두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은 개헌이 필요하다 보시는지 또 어떤 쪽 개헌도 지금 크게 보면 분권형이냐 뭐 4년 중임제냐 생각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4년 중임제를 얘기하는 거나 분권형을 얘기하는 거나 본질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한 번 당선되면 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리 사회처럼 민주화되어 있고 크고 복잡한 사회 요구를 잘 담아나가질 못한다. 예. 그게 꼭 대통령 개개인의 독선과 오만 때문이냐 그것보다는 예. 제도의 탓이 많다. 예. 이런데 우리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견해가 많이 지금 수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점에서 책임 정치를 구현한다는 점 그리고 또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4년 중임제나 분권형이나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4년 중임제로 하면은 5년 잘못할 거를 8년으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예. 서울대학에서도 총장을 중간평가하자. 예. 그게 당선될 때 하는 얘기하고 되고 나서 하는 거하고 보통 일치가 잘 안 되거든요. 예. 특히 단임제의 폐해가 일회승부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놓고 되고 나면은 오불관을 하고 예. 국민이 그걸 따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저만 해도 국회의원을 하고 또 시장도 했지만 예. 공약 하나 할 때 함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4년 뒤에 유권자가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데는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잘하면 한 번 더 해서 4년 하고 아니 네. 8년 하고 예. 못하면은 4년만 하고 임기가 끝났으니까 물러나면 되겠죠. 예. 그거를 또 개인의 책임에서 집단적 책임으로 확대하자. 이게 분권형 대통령제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분권형 개헌 얘기할 때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 관심 갖는 것이 웨이치 대통령에서 이제 반기문 현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반기문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여권 후보인지 야권 후보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문 총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 자기는 지금 정치권에 있지 않는데 정치 문제로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주위에 가까운 분들한테도 본인은 당신 정치하려면 걸치지 말고 완전히 그쪽으로 가서 하든가 아니면 발 끊고 이쪽 일만 열심히 하든가 그래라. 예. 그렇게 자기가 항상 지도와 조언을 해왔다. 예. 그런데 내가 지금 세계 외교 또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내 관심을 갖겠느냐. 그건 안 맞는 얘기다. 있을 수 없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예. 모든 걸 정치로 끌어들이는 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네. 각자가 자기 역에서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건강한 민주사회의 모델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 안 나오는 게 안 나오실 바람직하니까.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게 또 본인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존경받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의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한국 분이 역할을 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네.
지금 야당의 혁신을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혁신안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어쨌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은 당 지도부가 정권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것이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다음 그 당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가 지금 벌써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전당대회에서 어떤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뭐 어떤 분이 나올지 아직 안 정해졌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얘기들은 다들 많이 네,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저는 당권을 누가 잡든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당의 구성과 운영은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계파 문제가 이제 여야 다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우리 당에서는 계파 청산을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잡고 있는데요. 계파가 다른 게 아니라 당권을 잡게 되면은 전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유리한 입장에 있기 위해서 계파에 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공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공천 제도를 객관적으로 또 예측 가능하게 또 누가 당권 잡았다고 쉽게 뜯어고치지 못하게 이렇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렇게 좀 투명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막상 또 당권 잡으면 자기 그걸 놓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결국 또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예. 권력이 제도 위에 있지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제도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대못을 박아 놓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런 안들을 저희 혁신위원회와 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서 네. 당헌 당규를 확정해 놓으면 예. 헌법이나 법처럼 쉽게 뜯어고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그 정대철 고문께서 출연하셨는데 친노가 이번에 당권을 잡으면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야당이 그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직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모든 걸 친노, 비노 이렇게 나누면은 예. 굉장히 우리 당의 정치가 이렇게 끌어내려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친노, 비노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우리 당을 대표해서 당내 통합과 또 우리가 대표하고자 하는 서민과 중산층 또 노동자와 농민을 지지를 끌어내는데 예. 적합한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이걸로 봐야지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나누면 남는 게 없게 됩니다. 예. 지양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김문수 위원장 조만간 만나시나요? 예, 자주 이런저런 경우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혁신 과제도 예. 우리가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회 도서관장을 학계에 맡겨서 학계가 추천하는 분을 하겠다. 예. 뭐 이런 것은 우리 결단으로 됩니다. 네. 또 뭐 세비도 우리가 동결하겠다 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여야가 함께 협의해서 법으로 만들어야지 예. 실효성이 있는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혁신을 두 당이 경쟁하면서 또 협력하는 예. 좋은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 꾸준하게 교감하고 있고 조만간에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모임을 가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신사로 알려진 분인데 원혜용 위원장 오늘도 신사의 풍모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